전소유자의 감, 요 설명을 잠깐 드려보겠는데요. 요 전소유자의 가압류가 있는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 요 가압류가 말소되느냐, 인수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부동산이 있고요. 이거 갑소유고, 을에게 여기 이제 가압류가 걸려 있는 거죠. 가압류권자를 A라고 그럴게. 그럼 이제 갑 입장에서는 이제 채무자가 되겠죠. 요 채무자. 요게 가압류권자는 이제 채권자가 되는 거고. 요 가압류가 걸려 있는 물건을 을에게 매매하는 경우에 통상의 경우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가시면 요 가압류를 말소 조건으로 이제 매매를 하게 되는 거죠. 말소 조건. 그 말소가 돼야지 이쪽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준다. 소유권 이전 등기 을 입장에서 받는 거죠. 받는다 이런 조건으로 이제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갑이 이 가압류 등기를 속였다. 속인 상태에서 이게 가압류가 이쪽으로 이전됐다 그러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있는 거고 가압류 등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매매를 하게 되면 을이 가압류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건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뭐 둘이 직거래 한다면 그런 경우가 있을 테지만 그 현업에서 이제 실무상 봤을 때는 이 가압류를 다 말소 조건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요. 그래야 을이 완전하게 권리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매매가 이루어지면 이제 가압류 등기를 안고 샀다고 가정을 해보면 뭐 이렇게 많이 왔어? 예, 고맙습니다. 예, 거기 보여주세요. 예. 뭐 저기도 있는 것 같은데 지난 뭐다 납부한 걸 거예요. 메레세 예. 면허세 이거 또 주시면 돼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이렇게 계속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을이 가압류 등기를 인수하게 되는 거죠. 가압류는 이제 계속 이쪽으로 넘어오겠죠. 가압류권자는 A가 되겠고요. 요 가압류에 대한 채무자는 여전히 요 갑이 되겠죠. 갑 이렇게. 요 채권자와 채무자가 되는 거죠. 가압류에 대해서. 을은 어떻게 보면 전혀 상관이 없죠. 이 둘의 그 법률 관계에 있어서. 그렇지만 꼭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요 가압류가 걸려 있으니까 A가 가압류에 기해서 압류로 전환해 버리면 이게 이제 경매가 들어가는 거죠. 경매가 들어가서 병이 낙찰을 받게 되면 낙찰자가 되겠죠. 낙찰자가 되면 병 입장에서는 요 가압류가 전소유자 을의 가압류가 되는 거죠. 됐을 때 저 가압류가 말소가 되느냐 인수가 되느냐 요 얘긴데 이 낙찰자 입장에서는 말소가 당연히 좋죠. 인수가 되면 어쨌든 가압류에 또 부담을 안게 되는 건데 이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요 가압류는 채권이죠. 채권. 요 을의 물건을 매각하면 그 매각 대금에서 그 권리 관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배당을 해주는 건데 요 가압류 전소유자의 이 가압류는 이거 제가 지금 잠깐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요 전소유자는 갑이죠, 갑. 이 갑. 이 전소유자의 이 갑의
갑소유자의 가압류, 그죠? 여기 A죠. A, 요 갑, 채무자 갑. 그러니까 이제 소유자라는 거는 병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매각 대상의 소유자가 아니라 그 이전 소유자의 갑이죠, 갑. 이 전 소유자의 가압류는 봤을 때 요 을물건을 매각해서 배당되는 게 아니고 이 가압류권자 A는 갑에게 돈 달라고 하는 거죠, 갑에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현 경매는 을이기 때문에 을물건을 매각해서 나오는 그 경매 대가에 대해서는 갑이 배당 요구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가압류는 채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따라다닌다는 거지. 이 갑에 대해서 돈 달라고 해야지 을에 대해서 돈 달라고 하면 안 되죠. 만약에 이 가압류가 아니라 물건이라면 근저당권이라면 얘를 채무자로 갖고 있으면 얘한테도 돈 달라고 할 수가 있죠. 대항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 병의 경매 대가, 이 경매 대가, 소위 이제 낙찰대금에서 갑이 배당 요구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말소가 아니라 인수되는 게 맞죠. 이 채권 관계로 봤을 때는 요게 과거에는 이렇게 적용이 됐어요. 인수를 시켜줬어요. 인수를 시켜주다 보니까 이 병이 또 이 가압류의 부담을 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병이 또 정으로 또 낙찰자가 되게 되면 왜 그러면 또 이 가압류에 기해서 또 압류를 하니까 그럼 또 정이 또 이 가압류를 또 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계속 악순환. 그럼 이 채무자가 얘한테 변제하지 않은 이상 이 가압류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남의 등기부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이 경매라는 거는 채권자 채무자의 그 소위 다툼을 이제 해소해줘야 되는데 계속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논리가 좀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이 가압류가 붙어 있는 부동산을 을이 매매 인수한다는 거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 이제 0원이고 여기 이제 100%라고 보면 이제 이게 매매 대금이에요. 매매 대금. 여기 이제 매매 대금. 보이십니까? 이렇게 매매 대금인데 간단히 이제 이 부동산이 5억, 여기 이 가압류 청구액이 2억 이라 하면 을이 5억을 다 주고 살 리는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가압류의 부담을 안기 때문에. 그래서 을은 이 가압류의 등기를 인수하면서 실제로는 3억을 준다는 얘기예요. 3억. 5억에서 2억 빼면 3억. 3억을 주고 이 가압류를 인수하면서 실제 지급대금은 3억이라는 얘기죠. 가압류 인수하고 그럼 2억이죠. 이렇게 해서 5억이 되는 거죠. 요 맞죠? 이렇게 매매를 한다는 거죠. 현재 이제 부동산 거래 상황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5억이라 하면 여기까지는 이제 깔려 있는 게 2억이고요. 2억이고 실제 지불 대금은 3억이라는 얘기죠. 3억. 이렇게 해서 5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지불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이 가압류 청구액 2억은
A에게 우선 배당해줘도 배당해줘도 을이 손해 보는 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3억 가지고 이제 3억 이 사람이 이제 5억에 샀다 그러면 3억 가지고 나머지 채권자들한테 배당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나머지 채권자들한테 이렇게 되면 이 사람도 실질적으로 손해 보는 거 없고 이 사람도 뭐 자기 채권 만족하고 뭐 또 이게 이제 인수가 아니라 이제 말소가 되는 거죠. 말소시키면 이 사람이 온전하게 권리 행사가 가능한 거죠. 지금 설명이 좀 어지러웠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그 병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전 소유자의 가압류가 있는 물건이 경매가 되면 그 가압류는 매각에 의해서 말소된다, 소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가압류권자는 이 배당을 다 받습니다. 이요. 다 받고 그 나머지 금액 가지고 이제 이 을의 후순위 권리자들이 이제 배당을 받는 거예요. 우선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게 되죠. 그 전에는 이제 배당이 안 됐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건 채권이기 때문에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돈 달라고 할 수가 없죠. 좀 설명이 좀 복잡한데 지금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전 소유자의 가압류든 현 소유자의 가압류든 다 말소가 된다는 얘기죠. 현재 경매 법원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위험 부담이 많이 줄어든 건데, 그래서 전 소유자의 가압류해서 과거에는 좀 위험하게 봤어요. 근데 현재는 전 소유자든 뭐 현 소유자든 가압류는 다 이제 말소시켜줘서 뭐 낙찰을 받아도 그 다툼의 여지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온전하게 깨끗한 물건을 온전하게 인수하고 그 사용 수익하고 뭐 처분하는데 전혀 지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아무 문제 없이 잘 하셔도 되는데 좀 이런 어떻게 보면 역사죠, 역사. 이런 역사를 좀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경매하시는 게 좀 권리 분석할 때도 이런 내용이 있구나. 좀 재밌으실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드려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